안녕하세요. 맥키네치 투자클럽입니다. HLB 2024년도 미국 FDA 승인 약물 승인 이후에 주가 흐름 어떻게 되었을지 두 번째 편으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하나 더 이제 추가가 되었어요. 올해 53개 약물이 FDA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5월달, 6월달 12개 정도 허가받은 약물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벨리에이트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승인 약물에 2028년도 예상 기대치 매출에 관련되는 부분 전망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블록버스터 약물에 기대되었을 때 승인되었을 때 주가 반응하고 연계되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한자수, 치료약가, 그 다음에 치료제 시장의 성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의 반영도 급등, 지속적으로 성장, 오히려 또 차익 매도로 떨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 관련되어서 허가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항암제 시장이 가장 큽니다만 기타 이제 여러 약물들과 그 다음에 최초로 허가 받느냐 아니면 여러 번 받았느냐 빅파마냐 이런 어떤 이제 변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 참조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5월 10일 날 나왔던 기사죠. 엘파브리오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탈리아의 키에시 여기와 더불어서 이탈리아 말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 프로탈릭스 바이오테라피틱스 관련되는 부분이 해당돼 여기는 이제 나스닥의 상장사입니다. 그리고 희귀질환이죠. 파브리 관련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희귀 유전성 대사 질환인데요. 이탈리아 이제 키에시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국내에서도 뭐 강동제약, 뭐 티움바이오 이런 쪽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 결핍 관련되는 부분을 극복하는 건데요. 이 포드파 데이터가 여기 5월 9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허가 결정이 났고요. 주가 측면을 보시게 되면 이 프로탈릭스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 여기는 이제 연초에 한 1달러 정도 수준에서 이 5월 달에 한 3.5 그래서 거의 한 4배 가까이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어떤 흐름들을 보였고요. 일봉을 보시게 되면 이제 허가 이후에 오히려 이제 주가가 선제적으로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어떤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5월 12일 날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던 회사는 이 베오자입니다. 이 베오자는 이 폐경 이후에 이제 안면 홍조 관련되는 부분 여기에 이제 허가를 받았던 약물인데 여기는 이제 일본의 이제 아스텔라스입니다. 여기는 이제 프라이어티 리뷰를 받았던 부분이고 신청 과정에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은 작년도 8월 달에 이제 NDA 신청을 했는데요. 프라이어티 리뷰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표준 심사보다는 표준 심사가 10개월이면 프라이어티 리뷰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좀 빨라야 되는데 오히려 올해 2월 달에 이 포드파 심사기 연장이 좀 나오면서 3개월이 더 또 뒤로 갔던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텔라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 측면을 보게 되면 올해 5월달 여기도 이제 허가 전부터 주가가 올라갔다가 오히려 그 뒤에는 주가가 점진적으로 좀 떨어지는 어떤 흐름들의 패턴을 보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콘택트 렌즈로 유명한 이제 바슈롬 관련되는 부분이죠. 여기도 이제 이 바슈롬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바슈헬스 컴퍼니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최근에 좀 소송 관련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이제 크게 이제 FDA 허가 이슈를 이렇게 크게 반영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주가를 보시게 되면 5월달에 오히려 이제 주가가 좀 내려갔다가 단기로 반등하고 이제 6월달, 7월달에 좀 올라갔다가 그 뒤로 좀 이제 내려가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어떤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안구우전증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이 사인즈와 심텀즈 관련되는 부분, 사인즈가 이 징후고 이제 심텀즈가 정상이죠. 그리고 이제 노바티스 쪽에 이제 자이드라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 강화를 하는데 티어 이제 에버프레이션 그러니까 안구건조증은 이제 눈물에
이 공급보다 이 증발이 더 많으면 이제 생길 수 있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여기 관련해서 타켓이라는 안약 형태의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 승인을 받았던 5월달에 이제 승인을 받았던 5월 19일에 이제 승인을 받았던 부분 여기는 이제 가속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FB와 이제 젠맙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중항체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앱킬리죠. 앱킬리고 성분명은 이제 에코리타맙 이중항체 형태로 혈액암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항암 라인이니까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이 FB 같은 경우는 이제 빅파마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같이 이제 젠맙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 젠맙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의 이제 덴마크 쪽에 이제 그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해 있는 Y바이오로직스가 벤치마켓으로 이제 들었던 회사가 이제 젠맙인데요. 장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 25조가 된다. 이러면서 좀 핫하고 이중항체 관련되는 어떤 이제 기술 관련되는 부분에 그 2020년도부터 이 FB와 이제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이번에 이제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 23일에 나왔던 허가 관련되는 요 폐렴 관련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폐렴 관련되어서 이 자크두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되는 회사가 여기 보시면 엔타시스인데요. 엔타시스를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노비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노비비라는 회사를 찾아서 주가를 보면 여기는 허가 이후로도 5월달에 이제 이후로도 조금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만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들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시가총액이 일단 이제 1조가 넘어가는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월봉을 보시게 되면 오히려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2020년도 이제 고점을 찍고 또 다시 떨어졌다가 이번에 승인 이후로 다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는 패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크두로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폐렴 관련되는 부분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 패스트 트랙 형태와 프라이어티 리뷰 관련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게 이제 팍스로비드죠. 요거는 이제 뭐 코로나 때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5월 25일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자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은 그냥 바로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 부분에 이제 나왔던 부분이 이제 5월 31일인데요. 자, 블루얼스 이제 진단회사, 여기에서 이제 이 포슐루마라고 하는 이 주사 관련해서 여기 뭐 방사선 진단제를 해가지고 전립선암에도 뭐 식별하고 이제 국소화를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또 뭐 상장사가 아니 돼서 이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 30일에 나왔던 임페파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임페파 관련되는 부분은 이 하트 페일러, 이거 뭐 심부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이제 임페파 관련되는 부분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미국의 회사 중에서 관련된 회사가 이제 렉시콘이라는 회사가 있죠. 렉시콘이라는 회사는 좀 상당히 좀 뭐 유명한 회사인데요. 렉시콘 파마슈티컬스. 이제 유럽에 이제 프랑스 쪽에 이제 빅파마죠. 사노피 쪽하고 이제 관계를 많이 하는 좀 회사인데요. 근데 장기적으로 주가가 이제 2000년 초부터는 계속 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뭐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연초에 이제 한 1.8달러 요 정도에서 이제 5월달에 허가 결정이 나기 전에 이제 이미 이제 한 3.7달러 정도로 올라갔다가 이후에 이제 결정 이후에 오히려 좀 떨어지는 렉시콘 파마슈티컬스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하나로 따지면 한 4천억 정도 과거 대비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좀 유명했던 회사거든요. 이 회사 자체가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기대치만큼 못 올라가서 오히려 좀 빠져 있는 상태에서 결과의 어떤 반응 자체도 단기적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이후에 좀 빠진 어떤 패턴으로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6월 달에 나왔던 부분, 여긴 또 가속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컬럼비죠. 로슈에 이제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이제 제넨텍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여기도 보면 이제 림프종 관련이니까 이것도 이제 암 쪽인데, 여기도 이제 신속 승인을 또 뭐 받았던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이 컬럼비 관련되는 부분. 여기도 빅파마니까 주가 흐름에서는 뭐 이 영향으로 뭐 크게 보다는 전반적으로 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좀 하나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여기는 이제 포드파 일정 자체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인데 이제 결정이 이제 6월 16일 나왔으니까 좀 한 보름 이상, 보름 정도 이렇게 빨리 나왔죠. 그래서 이 포드파 일정에 따라서 그거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지체할 수도 있고 포드파 일정 자체가 연기도 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HLB 리보세라니까 이제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도 일정이 변하지 않아야 되고, 가장 좋은 건 오히려 이제 포드파 이제 데이터보다 더 빨리 허가가 나오는 것이 주가 측면에서는 뭐 좀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이자의 원형 탈모 관련된, 화이자는 이제 주가가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어떤 흐름이죠. 이런 FDA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뒤에 이제 엔젤라도 뭐 나왔습니다만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장기적으로 계속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형 탈모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트플로 관련되는 부분 허가가 이 6월 23일에 나왔습니다. 이게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는, 이것도 경구용. 이 당시 이제 발표 나왔을 때 상당히 좀 핫했거든요. 이 탈모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면 좀 핫하지 않습니까? 테마도 형성이 될 정도로. 그런데 주가에서는 뭐 크게 이렇게 추세적으로 영향을 좀 주지는 못했고요. 그 다음 이제 약물이 이제 이 벨기에의 그 UCB는 굉장히 뭐 유명한 회사 쪽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FDA 허가를 받았던 리스티고라고 하는 이제 약물입니다. 리스티고라고 하는 약, 요거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이제 중증 근무루증이죠. 국내에서도 보면 이제 그 중증 근무루증 관련해서 이제 여기 이제 관련되는 회사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UCB는 이제 그 벨기에 쪽이니까요. 주가 측면을 보면 이제 장기 주가 흐름들은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고점을 좀 치고 좀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5월달, 6월달에 주가 흐름들이 연초 대비해서 올랐다가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자의 그 엔젤라 관련되는 부분. 하이자가 이제 올해 한 3개 정도의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이제 이런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만, 하이자의 어떤 주가를 보게 되면요,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효과를 봤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매출에 빠져나가면서 당장에 이제 매출이 커버 안 되니까 신규로 허가를 받아도 계속 이렇게 빠지면서 지금 뭐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화이자가 60달러니까 지금 반토막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엔젤라 관련되는 부분은 좀 해당되는 회사가 이 그 옵코 헬스라고, 요것도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죠. 이 그 혁신 기업 25위에 뭐 선정되면서 여기에 이제 과거에 저 이스라엘의 테바의 전 회장 필 프로스트가 이제 영입이 되면서 했고요. 국내에서도 보면 메지온이죠. 이 메지온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그 이사를 좀 선임하면서 상당히 좀 뭐 각광을 좀 받았는데요. 여기도 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옵코헬스 관련되는 부분이 뭐 여기 해당되는데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6월달 그 올 초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오르긴 올랐는데 그 전체 이제 시가총액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지금 1조가 넘잖아요. 한 1조 한 5천억 정도 차지하는 부분인데 월봉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좀 바닥권에 있으면서 크게 또 이제 FDA 허가 이후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제 예전에 2020년도 이 초반이라든지 그 전에 굉장히 좀 유명했던 그 오코 헬스입니다. 여기 이제 해당되는 약물이 이제 성장형 호르몬 관련되는 부분이죠. 국내에서는 제넥신이 이제 이걸로 예전에 좀 떴던 부분이 있는데요. 주 1회 이제 투약 관련되는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항암 라인에 이제 혈액암 관련되는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뭐 로슈라든지 에브비나 뭐 요런 쪽에 지금 있기 때문에 기타 이제 좀 크게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이제 이 렉시콘 요런 정도, 예, 요런 정도가 이제 조금 이제 주가가 좀 반응을 좀 했던 부분들, 이노비바가 좀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FDA 허가 이후에 굉장히 이제 유형이 다양하다는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반응 관련되는 부분을 해석하실 때도 좀 도움이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